정말 나중에 어느 회사가 데려가려면 정말 거기 끔찍하다. 많이 낡았는데. 나 이럴 줄 알았어. 왠지 진짜로 망했나 봐요. 관심 있습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큰 굴곡 중 하나인 IMF를 그리며 드라마계의 미다스손 이준호가 돌아왔습니다. 이전 작품 파트너였던 임유나가 열연한 폭군의 셰프 바톤을 받아 오썸의 붉은 끝동, 킹더랜드를 이어 메가히트에 도전합니다. 격동의 1997년 절망의 한복판 IMF 시절 초보 상사하면 강태풍의 고군분투 성장기 시작합니다. 첫 주에서는 철없는 오렌지족 강태풍의 해맑은 일상과 성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중소기업 태풍 상사 주역들의 모습이 소개되었습니다. 총 11시간을 근무하는데요. 힘들지는 않아요. 늘 하는 일이니까요. 시대물이 그렇듯 CPR 컴퓨터, 플로피 디스크, 주판, 텔렉스, 삐삐와 전화기, 대화체까지 그 시절의 고증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는데요. 컴퓨터 부팅을 하려면 디스켓을 넣어야 했던 그 시절을 요즘 친구들은 알까요? SNL에서도 큰 웃음을 주었던 사랑의 스튜디오까지 고증했습니다. 세트와 소품이 주는 즐거움에 더해 극중에서는 심상치 않았던 97년도 연초부터 굵직한 기업의 부도와 집안의 몰락으로 야반도주한 친구 윤성의 사연이 등장했습니다. 거래처 어음의 부도로 전전긍긍하던 태풍의 아버지도 끝내 쓰러지고 이내 세상을 떠나며 IMF의 시국이 시작됐습니다. 충격적이던 그 시절의 뉴스 한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겼어요. 시청자 여러분,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우등생 한국의 신화를 뒤로한 채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국제기관의 품 안에서 회생을 도모해야 하는 뼈아픈 처지가 된 겁니다. 28년 전 역사의 한 줄기인 IMF 당시 재계 순위 30위 안의 회사 중 17개가 부도가 났었고 127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시기를 소재로 한 영화 국가 부도의 날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재벌집 막내 아들과 같은 드라마에서도 굵직한 서사로 전개된 바 있습니다. 폭삭 소가수다의 금명이가 에버스터디의 대표가 되기 전 정리해고를 당한 배경도 IMF였죠. 어려웠던 시절만큼이나 무겁고 진지한 소재로 다뤄지곤 하는데 이나정 감독은 이번 태풍 상사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를 함께 이겨내려 열정과 성실로 똘똘 뭉쳐 살아낸 소시민들의 이야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듯하지만 코로나를 거치며 더 어려워진 2025년의 우리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깊은 위로를 줄 것만 같습니다. 밝고 고운 엄마와 든든한 아버지의 그늘에서 태풍은 원예학과에 다니며 자신만의 꽃을 재배해내려 애쓰는 앞스트리트 보이즈 대표 오렌지족입니다. 아들이 닦아준 구두를 신을 때면 일이 술술 풀린다며 행복해하던 아버지를 위해 늘 아버지의 구두를 닦아놓는 속 깊은 아들이기도 하죠. 물론 가족의 행복을 위해 바빠진 아버지와의 사이가 예전 같지는 않지만요. 서로를 향한 애정을 담아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게 어색하기만 한 전형적인 90년대 부자 사이입니다.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갖게 된 꿈을 드디어 현실화하게 되었다 고백할 날이 코앞인데 1997년 11월 21일 대한민국의 부도가 선언되던 뼈아픈 날이 아버지를 잃은 날이 되어버리네요. 한결같았던 아버지의 사랑에 뒤늦게 각성하고 태풍 상사를 이끄는 주인이 됩니다. IMF가 시작되던 시기 많은 대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자원 입대를 희망했지만 이마저도 지원자가 많아 생계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극중 72년생인 태풍이도 한순간에 가장이 되었네요. 태풍 상사의 기둥들 가운데서도 오미선은 누구보다 똑부러지고 열의도 있지만 치매에 걸린 할머니와 두 동생들을 건사해야 하는 K 장녀입니다. 7, 80년대부터 가정 형편이 어려울 때 수많은 딸들이 학업의 꿈을 접고 회사 격리 등으로 가정을 책임지는 일들이 허다했죠. 태풍의 아버지가 사장일 때도 초보 사장 태풍이 좌충우돌할 때도 묵묵히 곁을 지키는 미선의 꿈은 대학 진학과 진짜 회사원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보조가 아니라요. 초보 상사면 태풍 곁에서 바이어드랍 프리젠테이션까지 진짜 나로 살아내며 동반 성장할 모습이 기대됩니다. 그 과정에서 일과 사랑도 꽉 잡을 것 같네요. 이미 드라마 파친코에서 시대극의 탁월한 배우임이 입증된 김미나 배우가 미선 역을 훌륭하게 소화하는 모습 기대가 됩니다. 태풍이 묵묵히 현실을 살아내는데 비바람과 태풍을 불어댈 숙적 표현준도 함께합니다. 그의 아버지 표바코는 열 몇 살 때부터 고깃배에 올라 일하며 지금의 표상선을 이끌고 있죠. 억척스럽고 표독스러운 아버지 밑에서 사랑과 지지는 받지 못하고 비뚤어져 자란 게 역력한데 그의 열등감을 건드는 태풍은 밟아 이겨야 할 대상입니다.
태풍의 아버지가 숨지기 직전 찾아온 표바코는 태풍 상사를 집어 삼킬 듯한 눈빛으로 병문안이 아닌 협박을 합니다. 무언가를 애타게 찾으면서요. 태풍 상사와의 계약서를 비롯해 태풍 상사를 집어 삼키기 위한 서류 같은데요. 격동하는 시기 먹히지 않으려면 먼저 잡아 먹어야 한다는 신념이 있는 그를 보며 아들도 빼앗기를 주저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라났습니다. 지난주 부도를 감추고 거래하려던 대방섬유로 들어갈 뻔한 이태리 원단을 태풍이 막아내 한시름 놓았습니다. 이 원단의 반품에 수수료 30%를 떼어도 손해가 되지 않았기에 보관할 창고만 있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선뜻 표바코는 창고를 임대해줍니다. 이유 없는 호의를 의심하기에는 태풍이 아직 초보 사장이네요. 원단을 보관하던 창고가 너무 허름해 비가 오는 날 고급 원단의 침수를 걱정한 태풍과 미선이 창고를 찾을 예정입니다. 세상에 이런 계약서 없어요. 노련한 사장이었다면 알아차렸을 불공정 계약을 들이대며 표 사장은 이태리 원단과 태풍 상사를 집어삼키려는 야심을 드러냅니다. 반발한 태풍이 겨우겨우 원단을 다른 곳으로 옮겨 보관하지만 끝내 털려버리는 것 같아요. 이 배우의 표상손이 있으리라는 추측 모두들 하실 것 같습니다. 여느 수많은 기업들이 그랬듯 태풍 상사도 한 번은 주저앉고 다시금 재시작할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인수계약을 제시할 표상손에게 혈기왕성하고 포기를 모르는 태풍은 응해주지 않을 거고요. 강태풍이 이끄는 태풍 상사는 정리해고되어 눈물을 흘릴 새도 없는 왕남모에 모친 기물녀 여사가 차린 모모네 호프 한 켠에서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불에도 타지 않는 신발부터 강력 헬멧까지 태풍 상사를 일으켜 세울 아이템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업의 사이즈는 다르지만 상사맨의 이야기를 닮아 드라마 미생생각도 얼핏 뜨는 태풍 상사입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이겨낸 그 시절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 태풍 상사. 모처럼 부모 세대와 함께 울고 웃으며 볼 수 있는 가족 드라마가 찾아왔습니다. 어렵고 메마른 시기를 지나가는 모두에게 위로가 되어줄 태풍 상사의 폭풍 전개를 기대하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9시 10분 TVN 그리고 티빙에서 즐감하세요. 오늘도 내일도 드라마 리뷰는 드리당.